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년차 베스 낚시인 장호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베스 상담소에 상담 신청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제가 가는 둔벙 포인트에 갈 데는 많고 이제 험프 수초 지역에 베스가 있는데 잘 잡히지 않아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이제 러버지그 이제 운영법과 미노우 이제 운영법 좀 배우고 싶어서 상담소에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주신 주인공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양양곤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죠? 네. 네. 일단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함께 나눠보자 해서 왔는데, 몇 가지 궁금증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이런 데를 또 공략하셔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오늘 같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최대한 많이 네.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게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네. 되게 아담한데 되게 좋네. 지금 이렇게 쑥 걸어오면서 보니까 물도 맑고. 네, 맞아요. 저는 저쪽에서 걸어올 때 네. 완전 평지형 늪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앞부터 훅 떨어지는 데가 많네. 맞아요. 예, 물이 맑고. 네. 사실 이렇게 물이 맑은 곳은 네. 여러 가지 접근이 다 가능하겠지만 물이 맑은데 이 깊이의 높낮이가 좀 있잖아요. 네. 사실은 베스들이 사물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스피닝 태클을 많이 써요. 근데 또 단점은 뭐냐? 다 장애물인데. 맞아요. 수초가 많고. 예, 스피닝으로 끄집어내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잘 이제 절충을 하면 스피닝 태클로 훨씬 더 속이기가 쉬워요. 여기가 물색이 좀 흐린 편이었다면 아마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스피너베이트, 차터베이트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근데 물이 굉장히 맑은 편이고 베스들도 이 사물을 판단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또 지금 대부분 물속이 다 어두워요. 여기 지금 요 앞이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머드로 돼 있어서 살짝 밝지 대부분 들어오면서 보면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무어의 색깔도 좀 어둡게 가고, 예, 그렇게 맞춰서 가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산란을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안 한 건지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서 산란을 했으면 네. 거기에 맞는 낚시를 해야 되고 산란을 안 했으면 또 거기에 맞는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수온 체크 좀 해보고 생각보다는 수온이 높지 않네. 16.7도. 와, 수온이 생각보다 되게 찬데? 왜 이러지, 여기? 저는 한 17, 8도 나올 줄 알았어요. 여긴 좀 낮은 편이네. 수온이 낮네. 살짝 이제 요 필드를 조금 더 제가 보고 싶으니까, 네. 예, 조금 거닐면서 분위기 좀 보고, 아까 말한 산란장도 좀 있나 보고,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와서 그 몇 가지 그 솔루션에 대한 그 문의를 하셨던 루어 운용에 대한 거 그거부터 조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낚시를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이런데 이렇게 산란장이 딱 보이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없네. 수온은 딱 산란할 수 있는 수온인데 네. 지금 물속에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베이트피시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런 고립된 곳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잇감에 의존하는데 특별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낚시가 좀 미숙하다면 낚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 러버지그 운용에 대해서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러버지그를 제가 보통 세팅을 하면 이렇게 풋볼이 있고 이렇게 악기가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해요. 풋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레일러 자체가 지금 파카 청크를 썼는데 8분의 3은 파카 청크를 썼고 2분의 1은 파카 청크 시니어의 날개가 더 크죠. 네. 이 무게궁합에 맞춰서 써요. 이 무게궁합을 무시하고 쓰면 액션이 내가 바라거나 베스가 좋아하는 액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 쓰는 게 중요하다. 헤드 무게와 트레일러를.
그리고 러버지그 트레일러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러버지그 트레일러를 풋볼에다 많이 쓰는 이유는 풋볼은 이렇게 수직 하강이나 튕기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로드 조작이 없더라도 얘가 떨어지는 와중 혹은 떠오를 때 자체적으로 얘가 펄럭거림을 만들어줘요. 굉장히 많이. 물 가장자리 쪽으로 캐스팅을 피칭을 딱 넣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속에서 베스가 볼 때는 이거 개구리 같다. 개구리가 딱 물속에 들어가면 빡 이러면서 싹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요거를 표현해 주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특히나 피칭을 해서 내려가는 와중에 땅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구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개구리가 내려가서 돌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잡아먹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잡아먹으면 쉽잖아요. 그래서 베스가 얘를 그렇게 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트레일러를 주로 많이 써요. 특히나 도보 낚시할 때는 아무래도 연안선과 내가 가깝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개구리를 표현하기 너무 좋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아키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제가 뭐 여기서 지금 바로 세팅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색깔박스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쓰는데 아키헤드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가 당겨서 갈 때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흩날리는 약간 얘는 개구리였다면 네. 얘는 약간 물고기에 비슷한 형태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거 미니 키킹비인데 이렇게 테일 형태 트윈 테일이나 혹은 싱글 테일 테일 중에서도 지금 이 테일이 이렇게 하나로 된 그룹 형태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해서 유영하는 거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나풀거리는 형태를 많이 쓰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탕탕 튕기는 액션을 네. 특히 아까 그 예전에 그 명지에서 있었던 네. 그것처럼 이 샤프하게 튀어야 된다 그러면 트레일러도 빼고 그리고 낚싯대도 조금 더 팁까지 빳빳한 걸 써요. 팁이 빳빳해야 내가 탕 튕겼을 때 바로 얘가 탕 튀어요. 샤프하게. 내가 아무리 얘를 갖고 탕 튕겨도 팁이 부드러워 버리면 얘는 바로 안 튀고 한번 낚싯대 팁이 먹었다가 당기니까 흐물 이렇게 튀지 팍팍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낚싯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드러운 유형을 하고 베이트피쉬가 헤엄쳐 다니는 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HL 팁이 부드러운 걸로 지금 이걸 쓰겠고 만약에 팡팡 튀어야 되고 굉장히 예리하게 샤프하게 낚시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 그러면 팁까지 빳빳한 HM대나 HH를 써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도 맞춰서 궁합을 맞춰야 그 내가 의도하는 표현이 정확히 표현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형태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네. 바닥에서 살짝 보여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평적인 것보다 수직적인 낚시가 나니까 풋볼로 떨어뜨리는 낚시 위주로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피칭을 하고 나서 피칭을 해서 얘가 떨어질 때 아까 이제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피칭을 하고 더 액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피칭을 한 다음에 바로 라인을 지금 보이죠? 네. 바로 지금 라인을 바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는 피칭을 하고 나서 낚싯대를 딸깍하고 바로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얘 내 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예.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떨어질 때 바로 먹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잡고 있으면 잘 안 먹고 들어가요. 컨트롤인데 얘가 떨어질 때 내 낚싯대가 저쪽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세운 상태까지로 조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줘버려요. 이렇게 지금 라인이 프리로 가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서 더 깊다 더 수심이 더 깊다라 그러면 여기서 그걸 똑같이 활용을 하되 이렇게 주면서 라인을 바로 풀어줘요. 그래서 자유하강을 만들어주는 게 러버지그는 되게 중요해요. 캐스팅을 해서 딱 떨어뜨리고 바로 라인을 보면서 바이트가 없다 그러면 다시 들어서 또 다시 루어를 손에 안 잡아요. 네. 오씨 뭐야 때렸어.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네. 프리를 줬을 때는 그죠? 완전 다르죠? 네. 역동감이 생동감이 완전 네. 달라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 이 발 앞에서 보이는 선에서 활용을 해보고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트레일러가 뭔가 지금 꼬였네, 그죠? 트레일러가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오다가 중간에 트레일러가 떠는 게 많이 죽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커트가 네. 이 팔을 잡고 있어서 그래.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네. 스커트가 얘를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만 움직이죠. 네. 그러면 그 액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큰 웜을 하던가 아니면 스커트를 자르죠. 네. 스커트가 이 팔에 엉기는 이 거리까지 내 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팔에 이렇게 살짝 걸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액션을 만들어 봤는데 자꾸 걸린다. 네. 그러면 이거를 재단해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이 네. 아. 멀티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꼭 저는 항상 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멀티툴 구매할 때 네. 가위 옵션이 없으면 안 사요. 아. 네. 이렇게 해서 가위를 갖고 다니면 좋겠지만 항상 그게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까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개 챙겨다니면 무겁고 가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해서 지금 여기 팔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네. 이만큼 지금 겹치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겹치지 않는 선으로 재단을 해요. 러버지그 스커트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볼륨을 키워주기 때문에 네. 벨트 사이즈가 벌써 확연히 달라요. 근데 스커트를 아예 다 빼버릴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유지는 하되 길이가 트레일러 액션에 저해되지 않게 재단해 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진짜 꿀팁이네요. 이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그래서 평광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다른지 안 다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되려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평광을 안 쓰면 안 보이거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지금 이게 이 보관이 네. 패키지 안에서 구겨진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변형된 상태로 굳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이게 물이 여기 한번 제대로 부하가 걸리면 잘 되는데 네.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전자나 소트에다 물을 끓여요. 팔팔 끓여요. 네. 그거를 종이컵에 딱 다뤄요. 네. 뜨거운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꽉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네. 그럼 얘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걸 싹 꺼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놓고 그 상태에서 네. 뜨거울 때 이렇게 딱 자리를 제대로 딱 잡아요. 딱 놓고 그대로 식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그대로 원상 복원이 돼요. 특히나 버징할 때 쓰는 소프트 베이트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잘 꼬부러져 있어요. 꼬리가 잘 예, 꼬부러. 예, 한쪽으로 꼬부러져 있으면 캐스팅을 던지고 오다 보면 이게 리액션이 아닌데, 파장이 저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이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혹은 낚시 가기 전에 시간 내서 물 끓여서 딱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원형 복원해 가지고 다시 다 원형을 잡아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은 액션이 나오고 똑같은 기능을 발휘를 하게 돼요. 그런 부분도 이제 팁으로 활용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거예요. 사실 이 똑같은 이제 근데 네. 좀 제 거는 네. 작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스피드 크루나 이런 좀 작은 웜을 사용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뭐 대물 용기라고는 하지만 네. 좀 물고기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담스러워라고 러버지그 쓰는 거예요. 큰 놈들만 상대하겠다고. 큰 놈들 위주로 상대하겠다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러버지그를 왜 써요? 프리리그를 쓰거나 텍사스 리그를 써서 볼륨을 작게 가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맑고 프레셔가 많다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낚시를 해봐요. 두 가지를 다 낚시해보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개체수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씨앗을 선별하기 위해서 볼륨감이 적은 웜채비보다는 러버지그 채비, 아무래도 스커트가 덮고 있으니까 이게 특히나 멈추면 팍 퍼져서 벌써 이 커지잖아요. 네. 이게 베스트들이 뭘로 판단을 해서 먹이를 섭식을 하냐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네 식도가 있잖아요. 네. 식도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볼륨으로 판단해요. 길이가 긴 건 우리가 짜장면 먹듯이 네. 면 먹듯이 쪼르륵 잡아 당겨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얇은 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2인치가 되는 웜들도 제가 쓰거든요. 근데도 3자가 물고 나와요. 왜냐? 12인치를 한 번에 입안에 다 넣는 것이 훅 빠르면 얇으니까 다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식도로 넘길 때는 다 뭉치면 어느 정도 볼륨은 되지만 식도로 넘기는 거 우리가 면 쪼르륵 빨아서 넣듯이 그냥 조금씩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12인치 길어도. 그래서 3자, 2자도 그걸 물어요. 근데 러버지그는 길이는 한 2, 3인치 밖에 안 돼도 이 볼륨감이 크니까 식도를 얘네가 이 치골이라고, 식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도 이 바로 앞에 보면 호두 4분의 1쪽 잘라놓은 것 같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도 있고. 이게 뼈로 돼 있는 이빨 역할을 하는 좀 두툼한 건데 이 호두같이 생긴 게 이렇게 꾹
꾹 누르면서 가재나 새우 같은 걸 깨요. 껍질을, 딱딱한 껍질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치골이라는 거를 얘네가 확장을 시켜서 벌려도 이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해진 거보다 더 크면 못 집어넣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겨서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고서는 거북이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어렸을 때 벌써 몇 번 남생이 거북이를 몇 번 입에 넣어봐요. 입에 넣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그 후로는 걔네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얇은 거는 뱀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볼륨감, 그 식도와 치고를 통과할 수 있는 볼륨감으로 계산하는데, 러버지그는 작은 녀석들은 이거 내가 못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호기심으로 건드려 보기는 하는데 이걸 물어서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작은 놈을 회피하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버지그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얘를 좀 말짱한 걸로 줘봐요. 얘가 많이 변형이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이 패키지 안에도 구겨져 있는 놈이 있고 멀쩡한 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멀쩡한 놈으로 먼저 다 쓰고, 이게 멀쩡한 친구. 멀쩡한 걸 쓰고 나중에 얘네들은 또 뜨거운 물로 해서 다 복원을 해서 쓰게 돼요. 이게 트레일러 끼기가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밤지근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놨어요. 쉽게 그냥 이렇게 가서 쭉 가서 당겨서 얘가 잡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거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이 아무래도 직경이 크다 보니까 거길 들어가니까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네. 고기가 이제 물면은 이렇게 된 거에 이걸 늘려서 꽉 끼워놨으니까 고기가 물고 막기를 하면 이게 파손이 쉽게 되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파손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쉽게 변형이 많이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도 꽉 잘 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시간을 필드에서 줄이는 하나의 또 팁이 돼요. 제가 단 1초도 낭비하는 걸 싫어하니까 네. 러버지그라든지 이런 제품 선정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면 더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러버지그가 이 프리리그와 다른 점이 뭔 것 같아요? 가장 다른 점이 베스가 물고 털면 네. 이게 쉽게 털 수 있어요. 근데 싱커가 따로 놀면 웜은 여기 있고 싱커는 저기 있으니까 잘 안 털릴 거 아니에요. 얘는 털면 이렇게 방향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뀌잖아요. 방향이 털 때마다 이렇게 방향이. 근데 바늘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싱커는 저기 있고, 그럼 털어도 얘는 같이 이렇게 되니까 안 털려요, 잘. 얘는 털림에 강하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바이트를 받으면 훅셋을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완전 관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스가 얘 털 때, 네. 자, 당기고 있으면 털어도 바늘 방향이 안 바뀌죠. 네. 근데 느슨해져 있으면 털면 바늘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빠지죠.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압할 때 절대로 펌핑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릴링을 멈춘다거나 슬랙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러버지그 뿐만이 아니라 지그헤드,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감이 바로 바늘과 딱 닿아 있는 바이브레이션, 메탈 바이브, 이런 어떤 이 바늘과 무게가 바로 합쳐져 있는 것들은 그것도 감안을 해서 훅셋과 랜딩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산란을 안 한다면 바로바로 튕겨주고, 산란을 한다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포즈를 좀 줘요. 쳐다볼 수 있고 판단하고 얘가 산란장에 온 거를 얘가 좀 짜증이 나서 치워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산란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갔다가 반응이 없으면 한번 튕기거나 아니면 바로 빼거나. 로드는 스펙이 뭐예요? 미디움 헤비요. 미디엄 헤비. 예. 오. 그럼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감아서 삼행수심까지 좀 간 뒤에 저킹, 그다음에 좀 스테이, 그다음에 좀 옆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스테이, 또 좀 기다렸다가 트위칭. 근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감을 좀 잃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한번 액션을 표현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데서 이게 저크베이트 핵심도 마찬가지로 슬랙 라인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이 저크베이트를 사방으로 좌우로 크게 찐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팽팽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액션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찢을 수 있는 거를 구속해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슬랙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크게 더 슬랙을 더 주고 이렇게 슬랙이 있는 상태에서 채면 슬랙을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살짝 팽팽하죠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채면 이렇게밖에 안 꺾어져요. 보여요? 네. 슬랙을 많이 주고 치면 아예 좌우를 봐요. 이렇게 그죠? 아예 이렇게 들어오죠. 또 이게 아예 일로 이렇게 슬랙을 완전 틀어지죠. 네. 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특히 지금같이 치어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프레셔가 없는데 내가 치어 있는데 딱 떨어뜨렸다. 네. 그러면 앞에만 보고 가는 애보다 좌우로 틀어지는 애가 훨씬 더 바이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놓고 처음에 아까 자명수술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이거 굳이 저는 하지 않고 처음부터 쳐요. 왜냐면 처음에 착수된 게 바로 이러면서 들어가요. 보면 아까 그 원리대로 하자면 이렇게 해서 자명수술까지 이렇게 이 액션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액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러버지그 얘기할 때처럼 뭔가가 수면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극을 하는 거, 그걸 만들어주게 되면 캐스팅을 해서 떨어지자마자 쳐버리면 치면서 바로 액션이 자명수신까지 그냥 이게 침과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가면서부터 뭔가가 반사적으로 뭔가 물 속으로 뭔가 유입돼서 들어온 것이 개를 보고 놀란 듯한 그런 표정,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로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양프로는 왜 캐스팅하고 나서 바로 바이트를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막 러버지그든 네. 스피너베이트든 딱 던지고 오케이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크베이트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프로치가 벌써 얘네한테 먹히고 시작하는 거를 만들어주게. 들어가면서 액션이 바로 시작되니까. 근데 들어가면서 액션이 긴가민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트위칭을 친다. 그러면 들어가서는 벌써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맑아서 잘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 얘네들이 아, 저거 이상하다라고 처음부터 느껴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아예 들어가면서 뭐가 떨어졌네 하는 순간 이게 뭔지 도망갈 것 같고 뭔가 자기 놀래 튀는 것 같고 반사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저는 바로 캐스팅하는 경우, 이게 바로 액션이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피너베이트도 그렇고, 차터베이트도 그렇고, 러버지그도 그렇고, 러버지그는 그런 트레일러를 쓰니까 떨어지면서 바로 바이트를 만들어내는 걸 유도를 하고, 아까처럼 슬랙을 주고, 그 다음에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도 떨어지자마자 대부분 어떻게 낚시를 많이 하시냐면, 캐스팅을 해서 바닥까지 가라앉혀요. 네, 맞아요.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릴링을 시작해요. 네. 그러면 떨어질 때 이게 블레이드가 하나면은 한 개만 있으면 팽팽팽팽 돌면서 떨어져요. 네. 근데 블레이드가 두 개가 돼서 텐덤 타입이나 더블 릴로어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 암에 붙어있는 앞쪽 블레이드는 그냥 이렇게 흩날거리기만 해요. 안 돌아요. 네. 흩날거리기만 해. 그게 하나 돌고 하나는 안 도는 게 그게 또 차이가 커요. 그래서 떨어질 때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서 프리폴링을 시키는 것보다는 캐스팅해서 내가 만약에 1m를 가라앉힌다 그러면 수면에서부터 천천히 감기 시작해서 1m를 이렇게 내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떨어지면서부터 두 개의 블레이드가 다 팽팽팽팽팽팽 돌면서 내려가. 그렇게 해서 커브 폴링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1m까지 내려놓고 거기서부터는 수평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바닥에서 내린 다음에 1m까지 끌어올려서 한다라면 사실은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게 훨씬 많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바닥에 가라앉힌 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라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보다 많은 부하를 줘요. 처음부터 부드럽게 차라리 여기 딱 착수한 걸 부드럽게 끌어내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은 걸 갖고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에 이게 뜯길까봐 일단 훅 띄우고 시작하잖아요. 그 띄울 때 너무 과하게 확 잡아당기니까 고개 놀래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크베이트도 마찬가지로 캐스팅하고 딱 닿으면 바로 타닥 이렇게. 그러면 저킹과 트위칭을 네.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일단은 낚시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저크베이트로 고기가 잘 물 때는 꽤 여러 마리가 나와요.
뭐 많이 잡을 때는 저도 뭐 하루에 막 70마리, 80마리씩 저크베이트를 붙기 시작하면 그런 무드일 때는 굉장히 유난히 저크베이트 잘 붙어요. 그때 그렇게 마리수가 많아지면 좀 더 종합하기 쉬워져요. 아, 이게 내가 트위칭을 치다가 멈추면 그렇게 때리네. 그런 날은 그런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다른 거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액션을 어떻게 주든지 간에 멈춰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천천히 트위칭을 까딱까딱 하다가 멈췄을 때랑 저킹으로 팍팍팍팍 하다 멈췄을 때랑 어떤 게 낫다라는 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그걸 또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요, 아까 작은 고기 피하는 개념으로 액션을 좀 과격하게 줘요. 액션이 과격하고 세버리면 큰 고기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작은 고기는 이렇게 피해요. 너무 과격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액션을 과격하게 만들 때가 있고, 또 이 손목을 좀 부드럽게 쓰고 좀 조금씩 트위칭을 줘서 얘가 너무 과하지 않고 탁탁탁탁탁탁 자연스럽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이게 과격하게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해요. 그게 이제 수온이 낮을 때, 많이 낮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세버리면 수온이 낮으면 큰 고기도 너무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면 수온이 되게 차고 물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천천히 움직이는데 걔만 너무 세버리니까. 예, 그래서 너무 구별되지 않게. 근데 왕성하게 막 베스가 막 피딩도 뻑뻑하고 있고 막 피렘이 날아다니고 이런다 그러면 더 세져야지. 예,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 간에 변화를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 낚시를 저크베이트 하는 걸 옆에서 제가 같이 저크베이트 하면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로 약하게 치거나 아니면 템포가 똑같아요. 반복이야. 이게 로봇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진짜 베이트시라면 베이트시인데 이 멍하니 이게 멍한 데서 애가 혼자 휘청거리고 있으면 무슨 고기일 확률이 높아요? 조금 뭐 정신 나갔거나 정신에 어디 손목이란가. 사냥당하면서 한 대 때려 맞아가지고 좀 혼미한 상태겠죠. 그러면 걔가 하는 움직임이 진짜 바르르 떨면서 똑같은 획일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관찰하잖아요. 그 고기 잘 안 먹어요. 바르르 떨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튀잖아요. 그럼 그때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도해주기 위해서라도 뭔가 동작 간의 불규칙과 갑작스럽게 팍 튀는 거 이런 걸 섞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똑같이 획일하게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쫓아오는 애들이 쫓아오면서 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크베이트가 이렇게 가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베스도 갑자기 그 지도 다 멈춰요. 또 가면 또 이렇게 또 멈춰. 안 먹어. 근데 먹을 포인트를 주려면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그러면 땅 때려요. 뭔가 변화를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저크베이트를 할 때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스팅을 하고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쳤다가 어떤 때는 세게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테이를 또 길게 줬다가 강하게 타타타타닥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었다가 또 톡톡톡톡 하기도 하고 변화를 되게 많이 줘요. 이게 저크베이트 낚시는 이 자체가 변하잖아요. 이걸 갖고 그냥 릴링을 한다 그러면 되게 작은 워블과 이렇게 요 정도로 와요. 그죠? 네. 액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크베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방향 변화를 크게 하면서도 손목의 저항을 크게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변화, 속도 변화를 빠르고 느리게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실 진짜 큰 놈들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때려요. 뻑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가 진짜 왕성하게 진짜 큰 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일 때 진짜 큰 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액션을 더 많이 연출을 해요. 과거 경험상 톡톡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팍팍 했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뭔가 액션이 갑자기 깨져서 팍 했을 때 빡 때리고 나온 것들은 다 진짜 다 이만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일부러 그걸 유도하죠. 네, 그래서 저크베이트를 운영할 때는 이게 옆으로 하든 앞에서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큰 폭으로
찢고 액션을 변화를 많이 주려면 아까처럼 옆으로 해서 하는 게 낚싯대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궤적이 커지잖아요. 앞에서 요만큼 해서 하는 것보다 요거는 지금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그런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액션을 만들어내고 그런 낚시를 하기에는 좀 더 옆으로 서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포핸드와 백핸드. 지금 연안선에서 낚시하면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저크베이트의 반응이 많은 곳은 여기가 아니라 사실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캐스팅해서 이쪽으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액션 주는 거는 편해요. 이렇게 편해. 이게 이렇게 치기가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해서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적당한 슬랙라인 갖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백핸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격하면서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낚시 하시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쓰면서 오늘 뭐 궁금했던 거라든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낚시도 잠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뭐 많은 답변이 됐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너무 많은 좋은 시간 됐고요. 일단 다른 어디 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꿀팁을 양프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한테 많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앞으로 이 추억 못 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부산으로 언제 간다 그랬죠? 저희 한 10월쯤에서 10월. 네, 나중에 10월 정도에.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로 네. 이렇게 연락 한번 주시면 부산에서 또 이제 내려가셔서 거기서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차피 제가 겨울 낚시는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부산에서 한번 겨울 낚시를 같이 하는 걸로. 오늘 제가 작게나마 그 사연 채택자분께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글팩 예, V5. V5. 예, V5고 이 안에 뭐 이 스피너 베이트 케이스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이어 베이트라든지 뭐 지금 당장 쓸 것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게 다 걸 수 있게 돼 있어서 예, 편해요.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달아 쓸 수 있는 고리들도 많고 예, 막 다 걸려 있죠. 네. 예, 플라이어도 딱 꽂고 할 수 있고 릴도 넣을 수 있고 여기 그냥 하드 케이스도 넣고 여기 소프트 베이트 다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도보 낚시할 때 네. 굉장히 편해요. 스트랩 다 고리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걸 수 있어요. 이렇게 걸면 책가방처럼 이렇게 하면 허리벨트 안 매고도 예, 이렇게 요거 하나만 매고 이거 채비 할 때 가슴 매트 풀면 완전히 다 돌고 안 풀어도 웬만한 건 여기서 다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혼자 서서 낚시하고 이런 곳에 혼자 와서 낚시하다 보면 어차피 차에서 웬만한 거 다 챙겨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가방 무게만으로는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 사이드로 이 어깨끈으로만 하면 아프니까 이렇게 딱 Y 스트랩으로 해서 책가방처럼 매면 피로감도 없어요. 하루 종일 낚시해도. 네. 그래서 이걸로 아까 말한 그 필드에서의 수행 능력치를 최대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연 줘서 고맙고 네.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서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번에 더 뵙는 걸로. 네.